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누비자를 반납하고 보관하는 누비자 터미널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남해군이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 대상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에 신축 대상지가 발표됩니다. 전국 최초의 창원 스마트 산단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창원시가 이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갯장어잡이가 남해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지 올해가 12년째입니다. 아마 곳곳에 설치된 누비자 터미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터미널 하나를 짓는데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런데 이 누비자 터미널을 뚜렷한 기준 없이 설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누비자 터미널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 오후지만 누비자 대부분이 거치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구니 주변에는 식물 줄기가 뒤엉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터미널의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채 한 번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 연령대도 높으시고 또 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딴 데 가려면 버스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성산구에 있는 또 다른 터미널. 아파트 입구 주변을 따라 설치돼 있지만 정작 이용하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8번에 불과합니다. 옛날 동네다 보니까 이제 요새 애들이 별로 없고 이쪽은 또 외진 곳이다 보니까 이제 차로 많이 움직여서 자전거는 별로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지난해 누비자 터미널 283곳의 하루 평균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10회 미만이 31곳, 나머지 터미널 대부분이 100회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터미널 중에서는 창원시민생활체육관이 660회로 가장 많았고 감계덕산 아내아파트 버스 정류장은 0.18회로 가장 적었습니다.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민원에 따라 무분별하게 터미널을 설치해준 결과입니다. 규정 같은 소문으로 존재하는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누비자를 설치해달라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시의원님도 그렇고. 불필요한 설치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말기와 거치대 25대로 구성된 터미널 한 곳을 짓는데 드는 예산은 5천만 원.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창원시는 올해부터 터미널 증설을 중단하고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모두 9곳으로 한 곳당 이설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누비자 터미널에 2중 3중으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창원시. 기준조차 없는 안일한 행정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남해군이 청사 신축을 위해 본격적인 대상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8월에 신축 대상지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 청사신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청사신축 대상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청사터와 유배문학관, 공설운동장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청사는 주로 50대 이상의 남해읍 주민이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청사를 이전한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장과 주민소통, 민원 편의 공간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신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소통 공간과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을 많이 조성하여 신축 청사는 12,000에서 14,000제곱미터 면적에 군청은 지하 2층에 지상 7층, 의회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군청 3층과 의회 3층을 통로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과 좌담회 등을 통해 청사 후보지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8월 안에 대상지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8월 중순 정도에는 우리 위원회를 안을 좀 도출했으면 단일안이 안 된다면 2개 정도 복사안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그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2020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부터 새 청사에서 군정 업무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된 남해군 청사 신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청사 위치가 현 부두로 결정될지 아니면 외곽으로 이전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소낙성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오락가라 오겠는데요. 이 비는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며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때 비가 오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은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8도, 진주도 18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고개 앞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출근 시간대 옅은 안개가 낀 지역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함안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6도, 산청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창원 스마트 선도산단에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대도 크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걱정도 많은데요. 창원시가 스마트 산단의 일자리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4년 동안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공장 800개를 구축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제조 원가를 16%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게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설명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다른 말은 자동화 공장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모니터링과 제품 검사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산단은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창원시는 생산 인력을 재교육해 공정 관리 인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현장에서의 인력이 일부 주는 건 맞지만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전체 일자리 내용에서 보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창원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국가 지원 스마트 산단을 도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전망은 모두 추정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스마트 산단으로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대체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창원시는 스마트 산단의 일자리 규모를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력 여부에 대한 정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창원 스마트 산단 연착륙을 위해선 제대로 된 일자리 분석으로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수소와 방산 등 새로운 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갯장어가 남해안에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개체수가 줄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갯장어 잡이가 한창인 경남 고성 앞바다. 미끼인 정갱이를 걸어 바다에 던지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갯장어가 달려 올라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쉴 새 없이 온몸을 뒤틀며 펄떡입니다. 이달부터 고성 앞바다를 비롯해 남해안 일대에서 본격적인 갯장어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갯장어는 깊은 바다에 살다가 산란을 위해 남해안 연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입니다. 오는 9월까지 잡을 수 있는 갯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육질이 단단해 건강에도 좋고 식감도 뛰어납니다. 연안에 세시를 하면서 요 갯장어가 알을 놓고 그 알을 놓고 나면 이제
먹이를 저장했다가 산을 끼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하지만 갯장어 개체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400톤이었던 어획량이 지난해는 1,000톤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갯장어를 잡는 어선이 줄었고 이상기온 탓에 수온 변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안 잡혀. 그러니까 뭐 한 10kg에서 뭐 한 20kg 이렇게밖에 안 잡히니까 거의 뭐 우리 국내에서 소모가 되니까 수출 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인기가 있는 갯장어가 어획량 감소로 갈수록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지난 4.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여영국 국회의원.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원내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여영국 국회의원이 비정규 교수 노조의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는 8월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 그들의 절절한 호소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생존권이 아니고 생명권이 달려 있어요, 이 사람.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이 된 여영국 의원. 국회 파행에 대한 심경은 어떨까? 다른 의원이 맡고 있던 그 예결위원을 저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건 회의 한 번도 못 해보고 5월 29일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 주사바늘에 찔리고 하는 여러 그 힘든 과정을 이야기를 듣고 이런 처우 개선 좀 해달라는 그런 정언대 같은 것도 이렇고. 경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 교육위 상임위원으로 원내 대변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 예산, 또 환경 미세먼지 예산 등등을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한번 해볼까.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농촌을 살릴 해법 중 하나는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 농부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단체 팜프라를 소수 의견이 만나봤습니다. 중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엄청 관심을 가져요. 저희가 일을 좀 많이 못했으면 아직도 이거 하고 있냐고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고 가시는 분도 많고 관심도 그냥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뭐 한두 분 가끔가다 와서 계시고. 호수로 치면 4번째 4호고요. 5번째 모델이에요. 80% 정도 왔고요. 이제 외장재랑 내부에 조금 자잘하게 손 가는 것들만 하면 이제 끝나요. 이번 달이나 6월 초까지 이제 정착지를 확실히 구하고 그것들을 다 들고 이주를 할 계획이에요. 토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위에 좀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가 들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비가 되지 않는 형태의 주거를 만들자. 몇 번 이제 그게 엎어졌어요. 개인 농장을 가지신 분이나 개인 땅을 가지신 분들하고 컨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저희 사유지를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서 판매하거나 빌려주지 않으세요. 앞으로 누군가가 쓸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아니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작은 집을 대안으로 가져 나온 거예요. 장기적으로 땅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을 찾기가 힘들고 군단이나 이런 쪽에는 청년 조례가 기본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청년의 다양성을 담아내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당사자한테 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설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길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고민을 해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년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청년이지만 특혜를 받고 싶진 않거든요. 돈을 받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저희도. 주거나 땅처럼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짓는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결국은 끊임없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그래서 이런 집 스스로 뭔가 해내는 작업들 안 했잖아요. 1, 2인 주거가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식량 세 가지를 자립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목표.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초청 강연회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제4차 거창문화 동당동당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오늘 오후 2시 김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진주 우리먹거리 협동조합인 진주 텃밭의 확장 이전 개업식과 작은 음악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진주시 금산면에서 펼쳐집니다. 앞으로 광역의회 소속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임명할 전망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등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진주 의정모니터단이 어제 진주시의회에서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벌였습니다. 진주 의정모니터단은 의회 생중계는 시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라며 시의회가 시기상조와 효율성을 거론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3월 의회 생중계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통영의 관광객 수가 1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통영을 찾은 관광객 수가 627만 7천여 명으로 2017년보다는 14.6%인 107만 1천여 명 감소했으며 시설별로는 케이블카와 동피랑마을 관광객이 각각 33만여 명, 50만여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경기 침체와 해외 여행객 증가로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의 가장 행렬을 이끄는 진주성 취타대 팀이 최근 독일 베를린 카니발 퍼레이드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독 한국문화협의회로부터 공식 초청된 진주성 취타대는 I love Korea라는 주제로 사물놀이와 우리무용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내년 개천예술제에는 독일 공연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미등록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9월부턴 반려견 미등록자 등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대상은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죽음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연락처, 무선 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입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수도권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주민과 마을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잇는 통합 모델과 모범 사례를 견학했습니다.